미국의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과 달리 감소했습니다. 연율 기준 494만 채로 전월 대비 1%가 줄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취합했던 전문가 전망치는 당초 전월 대비 1.2% 늘어난 510만 채였는데 기존 주택 매매가 이처럼 감소한 건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투자 심리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개선됐습니다. 독일의 민간 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는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1월 투자 신뢰지수가 31.5로 지난해 12월 대비 6.9포인트나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지수입니다. 구글과 IBM이 뉴욕 증시 끝난 후 예상치를 소폭 웃돈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구글의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은 10.65달러로 시장 예상치 10.47달러를 웃돌았습니다. 4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2% 불어나 전망보다 좋았습니다. 한편 IBM도 4분기 매출 293억 달러, 주당 순이익 5.39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5.25달러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슈퍼리치라 불리우는 고액자산가 약 13만 명이 대이동에 나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세금 폭탄이 예상되자 금융상품을 서둘러 바꾸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명보험사의 즉시연금이 동나고 월 지급식 ELS가 상한가를 치는 등 절세 상품이 금융시장을 휩쓸 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주택지표는 비록 흔들렸지만 미국의 S&P 500은 5년 내 최고치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장도 개장 초반 2,000선을 웃돌면서 출발도 2,000 위에서 했습니다. 드디어 디커플링, 우리만 부진한 상황이 끝나나 했었는데 웬걸요. 기관이 팔면서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에 상승세가 멈추게 된 셈이고 코스피는 3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지만 연기금도 소폭 정도만 사면서 어제권의 기관의 순매도로 현재 199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파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인데요. 어제 BOJ 이후에 엔달러가 드디어 90엔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춤거리자 자동차주가 내일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추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흐름을 챙겨보죠. 네, 현재 코스피는 1991.57 정도이고요. 개장 초반에 2003선 출발해서 2008선까지 갔었고 조금 전에 1990을 정확히 찍기도 했습니다. 전에 종가 대비 5포인트가량 아래쪽인데 이렇게 되면 하루 만에 반락하고 맙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현재 코스닥의 흐름은요. 515선 정도인데 개장 초반만 해도 12시 이전 구간 518선 정도 유지했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소폭이지만 나란히 쌍끌이가 들어온다 싶었는데 기관이 파는 자리에 개인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파란 볼은 멈추질 않네요. 현재 원달러 환율 흐름 보시면요. 이제 1,060원이 좀 지켜지고 있습니다. 1,066원 30전. 오늘만 해도 4원 이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막판에 빠졌다곤 해도 1,060원을 지켰던 원달러 환율인데 이제 엔달러도 88엔대에서 주춤하고 있고 원엔도 이제 1,200원 선을 회복을 했죠. 네, BOJ 발표 이후 니케이는 어제 출렁이다가 약보합에 조금 밀리면서 끝났는데 오늘 추가로 1.5%나 더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보여드리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엔저가 주춤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상반기까지는 원엔 환율을 염두하고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미국의 부채 한도 임시증액 관련해 5월에 글로벌 증시 변곡점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예상 이유도 확인합니다. 이슈인 시간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중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 키포인트로 신 대표님은 외국인들의 수급, 엔화 추세, 연기금 매수 추이 이 세 가지를 꼽고 계시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 분석 확인하고요. 애플 실적을 코앞에 둔 시점 SK하이닉스와 LG전자 가운데 어느 쪽을 매매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포트 전략 측면에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테마 톡톡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테마 준비했는데요. 엔저 진정의 수출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까요? 신고가 랠리 보이는 갤럭시 S4 부품주와 LED 관련주, 탑픽은 어떤 종목일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테마주가 얼마 전 안철수 테마주 급등 이후 오늘 이상급등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이틀 연속 상한가 치고 있는데요. 이유와 전망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호흡으로 봤을 때 수익 낼 만한 종목,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쓰실 분은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이십니다. ELK 재추천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매출 60% 이상 기대감 나오면서 급등세 띄고 있죠. 네, 먼저 대신증권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최재식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히려 우려했던 BOJ 이후에 환율 쪽이 좀 조용하면서 오늘 자동차가 오르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소폭 사네요. 네, 오늘 뭐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이틀이죠. 기초에 많이 팔았으나 오늘은 200억 이상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원엔 환율이 이제 뭐 하락세에서 상승세에 전환되면서 자동차주가 좀 오랜만에 상승에 있고 부품주가 좀 더 완성차보다 또 나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일본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인플레 목표치 2%가량 상향 조정 등의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약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네요. 예, 일단 뭐 무제한 양적 완화는 하긴 했는데 일단 그 시점 자체를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매월 13조 엔시 매수를 한다, 자산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기한 없이 자산 매입을 하지만 이게 이제 당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여서 좀 뭐 그런 실망감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7월에 일본에서는 참여 선거가 있어서 엔화 약세 정책을 계속 지지하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BOJ는 추가적인 자산 매입 발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상반기는 원예는 환율 하락을 염두해서 업종이나 종목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엔달러 환율 추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원엔 중심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요. 네, 일단 뭐 원예 환율이나 뭐 엔달러 환율이나 비슷한 흐름 방향성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엔달러 환율이 오늘은 이제 그 당초 예상보다 덜한 느낌으로 신랑감으로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연양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가지고요. 다음 달 뭐 추가적인 자산 매입 발표라든지 4월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취임을 하고 7월에 참여 선거까지 이렇게 일정 상황을 본다면 적어도 7월 달까지는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은 이제 질적인 하락이지만 다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엔화의 약세 추세는 조금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벤트 일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나저나 미국의 공화당이 제안한 이 부채 한도 임시 증액 관련된 오늘 밤 표결이 예정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뭐 일단 오바마도 그렇고 행정부 자체도 이제 공화당이 제시한 임시 증액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뭐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자체가 이번에 임시 그 정부 부채 증액 한도 자체를 5월 19일까지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실질적인 부채 한도 조정과 함께 다음 달까지 발동 시기를 연기시킨 그 정부 예산 자동 삭감 발동 시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뭐 그 정부 부채 한도 조정 그 타협을 뭐 5월 달까지 쓸 수 있는 시간은 벌었지만 뭐 선진국의 긴축적인 재정 정책이 계속 될 것이고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오히려 지연이 되고 있는 점을 본다면 당초에 예상했던 뭐 세계 경기 회복이 상반기에는 뭐 아주 강하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비록 뭐 중국이 회복은 하고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뭐 크지만 그래도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긴축 재정 정책 영향이 있어서 세계 경제 회복 강도 약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시간은 벌었지만 세계 경제 강도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약간 중립적인 이하의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뭐 정치권의 그 어떤 특유의 싸움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의 디폴트는 피하면서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한도 증액 관련해서 좀 계속 기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미국이 이렇게 좀 의외로 시간 끌면서 중국이 좋아진다 한들 이 조합의 결과는 예상에 못 미칠 거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5월 달을 변곡점으로 보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뭐 일단 그 작년 뭐 말에 이제 그 전망을 할 때 2분기에 좀 변동성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뭐 이탈리아의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뭐 유로존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1분기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2분기에 나올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총선은 2월 당겨졌고요. 근데 때마침 그 정부 부채 상한 조정 미국 문제가 다시 5월 중순으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그 5월의 경국점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계속 지지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른 친평사의 평가도 아마 5월 달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피그스의 긴축재정 목표 이행 점검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이제 QE3 부분들이 아마 그 종료 불확실성이 좀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중반 넘어서부터는 경고점이 될 만한 요인이 많아졌다 생각됩니다. 예. 자, 끝으로 오늘장 관련된 마감 전략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주가 오늘 꽤 괜찮은 상승. 하지만 엔화가 기조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하셨으니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부품주까지 포함해서. 이 자동차주를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하실 요량으로 들어가신 분은 언제 팔아야 좀 성공할 수 있나요? 예,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기술적 매매 정도라 생각이 들어요. 올하수 지금 그 일본 증시가 3일 연속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 엔달러 환율은 이제 그 상승세가 주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5일선이든 11선 이런 해외 지수와 그리고 엔달러 환율 이런 모양과 연계시켜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의 트레이딩도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철저히 기술적 매매 트레이딩 정도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뚜렷하게 주도주라는 큰 대응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 호전 중심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으므로 그냥 개별적인 종목 대응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까지도 고려를 해서 대응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주신 투자 아이디어 가운데 자동차는 정말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 시간이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2천은 밟긴 했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오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환율과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세 가지 이슈부터 잡아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좀 꼽아보면요. 오늘 장에 있어서는 역시 외국인 수급, 그리고 두 번째 엔화의 추세, 세 번째가 이제 그 연기금의 매수 부분. 이런 그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천선 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되긴 하지만 일단 지금 그 글로벌 주요 증시의 그 계속되는 상승 추세 이런 상황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시장만 동떨어지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동조화 부분 조만간 짧은 기간 안에 동조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좀 가지시고요. 좀 나름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시장 대응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렇게 잘 가는 미국처럼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낼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쬐끔만 살까? 아니면 혹은 왜 이렇게 많이 팔까? 그 이유로 뱅가드 얘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환율도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좀 소극적인 외국인들의 모습, 이유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환율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엔화의 어떤 그 주춤거리는 부분들, 어떤 좀 기조적인 어떤 그 엔화의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 부분 분명히 추세가 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어떤 지금 상방 압력, 하방 압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방향성을 좀 일단은 좀 쉽게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 일단은 좀 주춤거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화의 이런 그 지속적인 약세 분위기 따라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지난주 어떤 그 패턴들이 상당 부분 벵가드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미리금 조금 좀 선매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일단 소폭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져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 지금 시각에서는 지금 정도의 원달러 환율이면 이게 2,100포인트, 이미 작년 고점이었던 2,050포인트 이상이어서 충분히 이제 여기에서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안 보이면은 팔아버려야지라고 차익 욕구도 꽤 많이 느끼는 시점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뭐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네. 물론 이제 그 원화가 상당 부분 강세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0포인트, 상대적으로 한 5% 정도 더 이제 상승한 그런 모습으로 달러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현재 뭐 주춤거리는 상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들 저는 오히려 좀 큰 장도 조만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좀 가져보고요.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전반적인 눌림 장세들 일단 저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네요. 환율이 사실은 엔화 가치가 이제 더 이상은 더 안 떨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뭐 어떻게 될지라도 일단은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 BOJ도 있었는데 엔화 추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견 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뭐 엔화 약세가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주춤거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 약세가 분명히 지속된다 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엔화의 약세는 계속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일단 뭐 BOJ에서 13조 엔을 매월 13조 엔을 내년 1월부터 이제 뭐 무제한 기간 동안 매입을 한다는 그런 발표. 일단 뭐 1년 정도 연장됐다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환율 시장 상대적으로 환율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절대 추세의 변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화의 강세 부분 그리고 그 엔화의 약세 부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마찬가지 지금 뭐 원달러의 이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출 채산성의 문제도 이제 고려의 대상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수출 채산성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업종이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일 텐데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시장 내 완성차의 시총 변화 부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시총 비중이 원래는 시총 3위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의해서 시총 3위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혼다한테 3위 자리를 내주고 우리 현대기아차는 지금 4위로 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도요타와 폭스바겐 그리고 혼다의 최근 한 3개월간의 주가 부분 상당히 상승한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요, 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반등 분위기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주 전략까지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아까 키워드를 주셨던 연기금 얘기해보죠. 오늘도 뭐 소폭 그래도 믿을 건 연기금이다 생각이 드는데 전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1,000억 이상, 1,250억 원 이상 연기금이 아주 통 크게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2,000포인트 라인 정도에서 연기금이 이만큼 샀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연기금의 매수, 특히나 연기금이 오전장보다는 조금 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매수 강도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그제 우리 시청자들 다들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연기금의 매수세 강도 부분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저금리 기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저금리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연기금이 바닥이 나면 안 되겠죠. 계속 뭐 자금이 고갈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가 부분 2,000포인트 분명히 높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기금이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연기금의 그 스탠스 부분은 방어적인 기조 분명히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시장 방어 플러스 시장의 전반적으로 이제 그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최근에 이제 그 장기간 소외됐던 업종들, 그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성 분명히 이제 서서히 지금 시장 내에서 그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것, 그 분명히 좀 눈치를 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어제 그저께도 상승을 했던 시멘트 주식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외
소외됐던 업종이었죠. 그런 장기간 소외됐던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뭐 한 1, 2주 사이에 이렇게 시장 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이제는 좀 소외 업종 그리고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시기가 온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철강 업종도 조금은 좀 이제 관심을 가질 시기도 됐다 이런 말씀 서서히 이제 조금 좀 점화가 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뭐 포스코 관점이 아니고요, 포스코 말고 오히려 더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국제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한일청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한번 비철하는 또 다른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철강 업종, 소재의 또 다른 업종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경기 민감주는 일단은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 민감, 특히 소재 쪽, 화학 쪽은 조금 좀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간 소외됐다라는 것 따라서 더 이상 바닥이 과연 있을까?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보다는 위로의 어떤 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이 철강 업종도 이제는 조금씩 관심의 수위를 높여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예. 하지만 아직은 관심의 수위를 높이는 정도일 것 같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팔라고 하셨는데 그 파는 시점을 오늘이 나을지 아니면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 보고 파는 게 나을지 이것도 좀 애매하실 것 같아서 더 구체적인 얘기 궁금하고요. 네. 오늘 밤에 애플 실적 나온다면서요. 우리 IT주 어떻게 매매 좀 연결 지으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현대차 먼저 말씀을 드리죠. 현대차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돼 있죠.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 부분 뭐 시장에 어떤 그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요 매매가 이제 중요한데요. 저라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한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씩 서서히 줄여가는 전략을 쓰겠다. 오늘 같은 뭐 한 방에 정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서서히 그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저 같으면 이제 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씩 하루에 한 4분의 1 정도씩 줄여 나가는 그 전략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IT 특히나 애플의 실적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지금 시장 내 어떤 그 실망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의 상징은 일단 혁신이다라는 것. 근데 애플이 지금 현재 다소간 좀 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진화에 있어서 그 시장의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혁신 이후의 진화 과정에서 조금 좀 고통을 좀 겪고 있다라는 것.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일단은 조금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맞물린 그 뭐 LG 디스플레이랄지 하이닉스랄지 조금은 좀 애플 향에 대한 회사들은 조금 좀 관점을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이런 부분이 있죠.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오버행 이슈 또 남아 있습니다. 외환은행 지분하고 예금보험공사 지분 뭐 블락 매매 일단 설이 많이 지금 뭐 예정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 부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하시고 당분간은 좀 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IT 중에서는 LG전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제언을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LG전자는 일단 모멘텀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이 분명히 전망되는 어떤 이익의 상승 부분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LG전자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그 요인,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LG전자는 철저하게 가전만 만약에 영위를 했다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한 20-30% 정도 더 비싼 주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 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내 북미 지역에서 스마트폰의 마켓쉐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애플을 제치고 2위로 등극을 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뭐 계속 중심이 되고 있는 가전 부분 역시 양호한 영업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따져 본다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 부분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LG전자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관심주로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보다는 LG전자를 잘 보자. 이제 철강주도 슬슬 관심, 자동차는 이제 3분의 1, 4분의 1씩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수윤 대표님과는 인사를 나누고요. 대신 완성된 포트폴리오 저희가 좀 보여줄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승영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를 알아보는 시간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마 톡톡. 오늘도 시장에 관심 받는 테마주 한번 묶어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저희가 주목한 세 가지 테마는 첫 번째로 엔저 진정 수혜주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엔저 관련해서 피해가 좀 있었다가 오늘 조금 엔저의 어떤 트렌드가 일시적으로는 주춤하니까 기술적으로든 뭐든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 모아봤는데 역시 자동차가 대부분이겠죠. 자, 지금 빨간불로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오늘 좀 바짝 올랐다가 상승폭을 다들 줄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거의 보합권으로 들어왔고요. 모비스도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두산인파코어 그리고 에이블CNC는 오히려 마이너스권, GKL 정도만 지금 플러스 보여주고 있네요. 자동차 관련해선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테마로 준비했던 그런 그룹은요, 바로 갤럭시 S4 부품주와 LED 관련주입니다. 자, 서울반도체, 루멘스, 금호전기, 루미마이크로까지 오늘 신고가도 이쪽에서 나고 있고요. 금호전기는 오늘만 5 내지 6%, 지금 서울반도체, 루멘스도 3% 정도의 상승폭 정도로 보시겠지만 지금 3일 연속 껑충껑충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못 말릴 정도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덕 GGS, BH, 옵트론텍은 혼조세 내진 1% 밀리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오늘 모두 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테마라면 테마 묶음은요. 네, 이건 그야말로 테마네요. 문재인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일주일 이 시간에 저희가 안철수 관련된 테마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안철수 테마가 급등하더니만 오늘은 또 문재인 테마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틀 연속 상한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엔저 주춤에 따른 수혜주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본 엔저 진정 수혜주. 이 부분에 대한 팁은요.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께 달라고 한번 요청을 드려보려고요. 김상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엔화가 일단 일시적으로는 여기서 더 좀 하락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가 반짝 오르는데 다들 팔라고 하네요. 일단 오늘 자동차주 조금 더 강세를 추가적으로 보였던 원인 역시 환율 때문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엔저가 진정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지 완성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경쟁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어느 정도 약세가 마무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들이 반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일본 양적 완화 발표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 국면이 진정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엔고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엔화의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앞으로는 엔화의 약세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인 모멘텀이 반짝 반등으로 나왔을 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혜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피해가 약간 좀 줄어드는 정도, 그것도 아주 단기간만 조금 반짝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일단 환율 때문에 많이 눌렸던
있었던 터라 그만큼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전망 여쭤보죠. 전체적으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화가 전체적으로 진정이 되면서 수출주, 특히 이렇게 경쟁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특히 IT 일본과 경쟁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엔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가겠다, 전체적으로 대응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대응을 하시고 향후 엔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엔화의 방향에 따라서 그 일본과 경쟁되는 업체, 이런 업체들, 특히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엔저 진정 수혜주로 단기 투자 정도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한 가지만 알려주시죠. 전체적으로 엔화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두산인프라코아, LVCNC, GKL 등등 여러 종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VCNC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LVCN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의 가격적인 측면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특히 이 LVCNC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엔화에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이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고 LVCNC 미시아 제품을 사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엔화가 지속적으로 다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다시 국내에 들어오면서 LVCNC의 미시아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VCNC 오늘은 큰 흐름을 보이지 못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VCN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LVCNC 종목 자체를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약 60일선과 부딪히는 가격, 약 7만 7천 원 정도의 가격 정도 하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손절가는 차트선을 이행하게 되는 7만 5천 원 이하 구간, 7만 5천 원 이하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정고점이었던 8만 5천 원을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규 팀장님께서는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끌고 계신 주인공이시잖아요. 오늘 펜엔터테인먼트 급등해서 축하드려요. 간단하게만 한 말씀. 드디어 오늘 급등이 나오네요. 펜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사랑 나비부인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펜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내사랑 나비부인이라든지 향후 100년의 유산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 엔터주 관련해서는 공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급등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도 계속 순항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제 테마를 준비했었던 것이 바로 IT 쪽이었죠. IT인데, 조금 덩치가 작은 쪽, 갤럭시 S4 납품한다라는 업체들 좀 모아봤었고요. 최근에 이쪽이 다 좀, 강세를 띠고 있어서 강세 정도가 아니라 신고가. 그리고, 왜 이렇게 요새 LED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하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니 해도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래소 대형주 쪽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는 이런 소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갤럭시 S4에 대해서는 최근 애플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마트폰 점유율이 삼성이 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삼성의 다음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삼성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내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LED 조명 시장 성장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갤럭시 S4 언제쯤 출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급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오더는 언제쯤 떨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예. 최근 갤럭시 S4의 부품 업체로 선정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업체들의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품 업체 확정은 이번 구정쯤인 2월 중순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그 전까지는 루머에 따라서
그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일단 정확하게 실적이 그 결과를 확정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부품주 중에서도 그 교체가 불가능한 그 시장 지배력이 있는 부품주 쪽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LED도 뭐 조명 시장 본격적인 이제 개화 얘기도 나오는데 LED 쪽은 수급이 아주 세게 붙거든요. 이렇게 3일 연속 점프를 다들 할 줄 몰랐습니다. LED 쪽은 어떻게 좀 긴 호흡, 최근에 앞에 너무 소외를 좀 받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LED 시장은 한때 좀 LED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으면서 좀 신고가를 내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좀 상당히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에서 최근 중국에서 백열등 판매 규제 및 LED 조명 산업 촉진에 대한 그런 산업 정책을 또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 LED 칩 단가가 인하되면서 백열등 대비해서 시장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LED 시장은 올해 본격적인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하지만 이 성장이 좀 한 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적을 확인하신 후 접근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갤럭시 S4 약간 독점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부품주도 좋고요. LED 관련된 종목도 괜찮습니다. 토픽주 하나만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갤럭시 S4 부품주인 옵트론텍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옵트론텍은 말씀드렸듯이 그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익성인 약 19%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터는 광학적 특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가 됩니다. 때문에 기술 장벽이 있는 다른 기술 진입 장벽이 기타 업체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옵트론텍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태블릿 PC에서도 고화소 카메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수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그 14,500원 정도 수준, 뭐 지금 1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8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시간은 없지만 이 21,000원이란 목표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 건가요? 지금 그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 필터 시장이 고성장이 좀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뭐 5만 화소급부터는 거의 그 BSI 센서, 그러니까 8만 화소급 이상부터는 거의 BSI 센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실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블루 필터 시장이 급성장한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프리미엄을 조금 더 얹어서 목표가를 산정했습니다. 예, 15,000원 밑에서 잡아도 괜찮다. 현재 가격 괜찮아 보이네요. 옵트론텍 추천해 주셨습니다. 변원규 대리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마지막 테마로 준비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관련된 테마입니다. 이른바 테마주 돌리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정치인 테마주. 왜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일까요? IM투자증권으로 가보죠.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그 인맥 관련된 정치인 테마주는 끝났다라고 대선 이전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신 바 있는데 끝난 겁니까? 네, 지금 대선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전일 그리고 오늘 뚜렷한 이유 없이 급락세 이후에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문재인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기가 뜨겁게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망감이 계속해서 낙폭을 기록을 하였던 것이 현재는 뚜렷한 이유 없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테마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지금 현재 그 친인척 또는 이제 그 인맥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의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올랐었던 만큼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 그 올라가기 이전 가격권으로 지금 다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낙폭 과대에 따라서 단순히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그 상당히 관심 가지신 분들 자체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신규 투자는 좀 자제하자. 좀 들쑥날쑥 할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당국에서는 정말 하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지금 끝끝내 계속 매수세가 붙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문재인 테마주만 오늘 국한에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문재인 테마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요. 뭐 크게 보았을 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뭐 서희건설, 아미노로직스, 발원선, 동양강철, 위노바 각각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당장 실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이제 문재인과 관련이 있다는 기대감이 이렇게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선 후보 자체가 지금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치과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앞으로 정치에 이제 참여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즉 단순히 이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낙폭 과대했다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 그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이 아니시라면 사실 접근 자체를 좀 자제를 드리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단순히 지금 당장 어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홀딩을 하시고 현재의 좀 상승 추이 자체를 좀 즐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입니다. 즉 그동안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가권에서 매입하셨던 분들 자체는 지금 본전 심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물대 부담 자체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술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장에 오늘 고가권 이내 즉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 내일 만약에 오늘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선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요. 그 MB 정부 시절에 즉 그 대우나 테마 관련해서 이화공영이라든지 특수건설, 사모개발 등 다양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큰 시세 상승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 바로 이제 그동안 시세 상승을 기록하였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상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대표주라 할 수 있는 뭐 우리들 생명과학을 이제 사례로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좀 하면 좋을지 주의하라, 조심하라라고 하셨는데 가격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일단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홀딩 하신 분들을 위한 이제 조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이제 가격선부터 이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작년 대선 직전에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때, 즉 12월 초까지 우리들 생명과학은 3,300원까지 상승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사우 주가는 대선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그러는 것이 1월 초에는 600원까지 밀리면서 5분의 1 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현재 1,000원선 윗선으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즉 죽은 고양이가 이제 살짝 반등을 하는 거다. 살짝 그 반사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살짝 움찔거리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이제 급등을 하였지만 급등이 한 만큼 추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목표가로는 그동안의 낙폭의 38.2% 반등권 바로 그 윗선을 매물대 밀집 구간인 1,600원선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이라도 상한가가 풀릴 경우에는 바로 매각 처리하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오늘 그 종가 부분, 즉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1,095원 선에서 바로 한호가 미친 1,090원 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면 이런 손절가 부분을 내일 상한가 부분으로 다시 설정을 해놓고 이 부분 리스크 관리하는 거 반드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치면서 올라갈 때는 그 다음날 봤을 때 그 전일의 상한가 가격, 종가 부분을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상한가에 안착을 못한다 싶으면 바로 파는 쪽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팁 감사합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박창윤 대리님이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90선 깨졌네요. 1985선 외국인들 선물을 4,400개억 넘게 팔고 있는 이 시점에 엔저로 일본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엔터주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에 YG엔터 그리고 SM이죠. JYP엔터도 마찬가지고 6%까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 정도 지켜봤을 때 수익이 날만한 종목 모아서 전해드리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갈까 하는데요. 다이어리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왕관은, 그렇죠. 우진플라임 이기택 과장님께서 계속 쓰고 계십니다. 이게 추천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데 15% 어제 왕관 쓰시고 오늘도 어제 9% 급등에 오늘 추가로 더 갭상승한 이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빨리 팔 생각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ELK 플러스 들어왔네요. 손절가 부분에 있었었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곧바로 플러스 아주 쉽게 올려놓았습니다. 대한전선 어저께 그리고 엊그저께 정도 추천받은 듯한데 플러스 보여주고 있고요. 옵트론텍 목표가를 16,000원으로 높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는 듯 하다가 현재는 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이었죠. 에버다임이란 종목 박지훈 과장님이 지난주 금요일 추천해 주셨었는데 오늘 121선 부근까지 이 종목도 오늘 3에서 4% 급등하면서 꽤 괜찮은 진행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개 종목 모두 다 플러스네요. 네, 오늘은 궁금합니다. 알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의 ELK 오래간만에 플러스 들어왔는데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연결해서 AS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외로 사고 나서 조금 더 밀리면서 손절가 부근이었었는데 오늘 급등하네요. 축하드립니다. AS 해주시죠. 네, 지난주 종목 접근하면서 가격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 시의 매수라는 문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 자체가 이 기업이 성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주가 역시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다만 최근에는 6월부터 어떤 상승폭이 있었으니 그런 차익 매물들이 나와서 싼 가격을 주면 좀 그때 매수해 보자라는 이런 거였는데 기술적으로도 차트 보시면은 그 주봉상으로 보셔도 2010년도부터 그래서 연속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계속 지지와 저항을 받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소개드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금 기관 보유 물량도 좀 나오면서 매수가 하단에 좀 머물러 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제 오전 한 11시쯤 이후에 16,200원에서 300원대 좀 깨고 잠시 깼다 종가 부분에 다시 반등 주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정해드린 게 좀 제 불찰이긴 한데 소개드린 게 어쨌든 2만 원대에서 한 15% 정도 조정받는 17,000원대 매수한 가져갈 포지션이나 그리고 강한 지지 구간에서 반등 주는 움직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좀 손절 처리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이 종목을 보유하는 거로 말씀드리고 저 역시 오늘 신규 종목 소개드리기보다는 다음 주 한 종목 더 이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서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 그게 도리인 듯 싶습니다. 네. 아니 오늘 매매 가격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네네. 목표가 2만 원을 잡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좀 저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단도 낮추고 상단도 낮추는 모습이어서 단기 목표가로 한 18,700원대를 좀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어제 저점 부근인 15,800원으로 조금 더 그 폭을 열어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는 ELK 재추천 한 주 더 보겠다라는 얘기시지만 목표가도 내리고 손절가도 약간 더 여유 있게 지켜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뀐 목표가는 18,700원 그리고 바뀐 손절가는 15,800원이었네요. 빠르게 또 내린 목표가 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과 함께 바뀐 ELK 또 재추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지금 기관만 팔았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4,700개약 넘게 팔고 있는데 현물까지 같이 파는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80선 초반. 걱정되네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